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취임식을 마치고 출범하고 나면은 100일 정도 안에 대략 성격, 방향, 그리고 정권의 성패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100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인물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고위직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얼추 한 60일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기질, 특성, 가능성, 성공 여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자신이 한 분야에서 길을 걸어오다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경우에 새로운 길에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척하면 아하는 식으로 한 달, 두 달, 길어야 세 달 정도면 대략 이 사람이 새로운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정치판, 그것도 대선은 그냥 진검승부입니다. 한 채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그런 승부입니다. 예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일단 뛰어드는 순간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 실력이 수면 위로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념, 순발력, 상황 적응 능력, 리더십, 상황 판단 능력, 위기 관리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임기응변 능력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그냥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중계가 됩니다. 오래전에 김영삼 정부의 비서관을 했던 한 젊은 분이, 당시의 젊은 분입니다,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마지막 비서관 회의, 그러니까 이제 퇴임을 하는 마지막 비서관 회의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비서관들이 준비해 줬던 원고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그 비서관이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회의니까 그냥 비서관이 작성해 준 원고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데인데 마지막 회의까지 저렇게 대통령이 비서관들이 짜여준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이 무척 마음에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고 좀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람은 잘 써서 사람들의 머리를 그냥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머리를 활용하기 이전에 지도자는 스스로 지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내재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명문대를 나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종의 지식 가운데서도 공부를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아니고 암묵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이죠. 뭐 임기응변 능력이 그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는 능력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설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대중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숨을 구석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은 변하고 보좌진들이 마련해준 원고나 메모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연출은 지도자 자신이 하는 거죠. 마지막 연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최종 책임자자 연출자는 후보자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연출의 결과물도 보좌진들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 자신이, 후보자 자신이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원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연설한 중에 원고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별별 상황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연출하는 사람은 후보자 자신이고 지도자 자신인 거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부드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또한 후보나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신의 발언 가운데 특정 몇 문장을 뽑아다가 대서특필하는 것이 언론의 생리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맞춰서 자신의 의도가 보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정치인의 자질입니다. 보도거리를 던지는 것도 정치인의 자질인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특히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수 없는 대선에 대한 관전평, 관찰기를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의 관전평은 그냥 관찰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TV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엇박자를 내는 것도 결국 후보의 정치적인 역량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후보가 돌파해야 될 문제이지 선대위를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닙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도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본 없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A4 용지 대통령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소신으로 떴습니다. 처가 비리 공격을 받으며 지지율이 내려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질을 보여줘야 되고 처가 비리는 대장동 비리와 마찬가지로 내 처가 비리도 가차없이 엄단하겠다고 단호한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역량과 처가 비리가 본질적인 그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잠시라도 홍준표 의원이 언급했으면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훨씬 더 신뢰감이 더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면 그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당 후보를 저는 지원할 겁니다. 양 진영에서 대표 선수를 뽑고 한 진영이 대선을 접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야당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1월 말 이전에 단일화하지 않으면 2017년도 대선과 유사한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도 탄핵 대선에서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합은 문재인 후보를 앞섰습니다. 결국 단일화 실패로 문재인 치하 5년이 열리게 되고 나라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압축해서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면 지지율 하락은 구조적인 문제에 연루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연루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홍준표 의원의 상황인식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견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홍 의원의 관찰기를 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판단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홍준표 의원이 진단한 관전평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이기에 무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선거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고 현실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험결이 많은 사람이 뽑힐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한 변신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모으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는 참으로 영악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한 6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심기일전에서 정말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윤 후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딱딱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아주 딱딱한 조직. 정치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정도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물체와 같은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에 성공해야 되고 또 후보가 실수를 안 해야 되고 또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전자투표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잘 접어서 집어넣도록 해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나 만들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선거에서도 직접 그와 같은 행위가 4.15 총선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대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